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해 블록미디어 최동엽 기자와 함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블록미디어 처음 나오셨는데 준비하신 주제 오늘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성, 규제라고 하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규제 방향이 흘러가고 있나요? 네, 사실 국내 규제는 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예. 아직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나 법제가 확립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 최근에 저희 블록미디어와 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병덕 의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법을 대표 발의하며 투자자 보호 및 국내 산업 촉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규제 이슈 요즘 들어서 최근에 또 주목받게 된 배경 뭐죠? 사실 최근에는 네. 테라 루나 이슈가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생태계가 붕괴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 붕괴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 피해들을 입게 되었었는데요. 네. 막상 이렇게 불완전한 시스템의 유통을 지원하고 이들의 성장을 촉진한 이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 법안 발의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상장 및 관리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병덕 의원의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병덕 의원님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소와 그 상장 이슈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일 정책 토론회 중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을 상장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려왔지만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상장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투자자 보호의 적용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투자자 피해자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윤병도 의원 외에도 뭐 다른 분들의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정책 토론회에 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네. 업계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네. 전해주셨는데요. 네. 당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중에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와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의 이야기를 네.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정희 변호사는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세상에서는 운동장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에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 네. 반칙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때리고 이들의 네. 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가상자산 투자라는 것이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결과를 불러오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경기에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악의에 차고 굉장히 자신의 마음대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선의의 투자자들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처럼 지금 실제 시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관련 규정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도 뭐 중요한 좀 발언도 하셨는데 뭐 기억나시는 발언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날 정책 토론회 자리해 주신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은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아, 네.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는 글로벌 규제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네. 국내 투자자들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선제적인 부분에 규제 확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계 주요국과 국내 정책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국내 산업이 국내 규제를 맞춰가기 위해서 늦춰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거래법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네. 예전에 특근법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여러 가지의 뭐 좀 개인의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경향이 있고 네. 이번 디지털 자산거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 주체들 소위 말하는 업계들 위주로 뭔가 이렇게 많은 법들이 발의가 되는 것 같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상세를 보자면 네, 주 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우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및 거래 및 사업을 위한 주체에 대한 정의, 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설립과 운영 인가 항목,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심사, 네, 이용자 보호, 그리고 공정 시향을 위한 관련 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 영역을 넘어가서 네. 산업적으로 네. 어떻게 이 가상자산 산업이 이어질 것이며 어떠한 규제가 이 시장에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자산거래법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7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감시, 감독, 예. 그다음에 상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행 심사 네.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업계에서 그 제기된 부분들인데 가령 얼핏 보면 되게 엄청난 규제일 것 같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당히 건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된 시장이 된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최근에 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 특히 증권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셨는데요. 네. 기존에 확립된 규제 정책들이 있음에도 네. 이들 코인이 증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증권으로 네. 발행되지 않고 네. 적합한 규제 기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금융위에서는 그래서 올해까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업체 측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 방향성을 설립해갈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국내 규제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토큰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1999년도예요. 그때 와. 제가 이제 코스닥 증권 시장에서 예. 증권부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제가 이제 되돌아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코스닥 증권 시장이 막 엄청나게 상승, 버블이 IT닷컴에 힘입어서 네. 시장이 막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도 코스닥 증권 시장에 대한 무용론, 폐지론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뭐 IT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다 튤립 같은 그런 그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코스닥 시장에 많은 제도와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까지 우상향하면서 시장이 되게 탄탄해졌었는데 예. 그때와 저는 상당히 많은 좀 데자뷰가 된다고 생각돼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도 어찌 보면 20 몇 년 전에 코스닥 시장과 상당히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상당히 많은 저런 제도화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저런 뭐 발행 업무라든가 상장 업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시장도 아직은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매우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규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규제를 맞춰서 국내 규제 당국이 이렇게 네. 글로벌 규제에 뒤처지는 네.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글로벌 규제가 확립되어 가는 맞춰서 국내 규제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네. 싱가포르 같은 규제 당국의 규제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글로벌 그 제도나 이슈를 우리가 뭐 많이 좀 반영할 수밖에 없죠. 좀 해외에 잘 돼 있는 그런 글로벌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걸 좀 참고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글로벌 규제 이슈는 네. 9월 16일에 발표된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네. 앞으로 바이든 정부와 미국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미국 정부는 특히 산업 관계자 보호, 금융 서비스 개선, 동맹국 사이의 규제 공조, 부처별 산업 지원, 미국 중심의 가치 규진 확립 등을 과제로 직접 제시하며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전략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백악관 규제 프레임워크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특히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네. 성명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화폐 권력을 계속해서 네.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규제들 중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고셔야 할 주제는 네. 산업 관계자 보호와 불법 금융 근절의 부분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중에서 디지털 코인의 4분의 1은 문서 표절과 네. 거짓 수익 보장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음.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시장에서 실제 투자자 보호를 침해하고 있는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규제 당국을 통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집행 조치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규제 당국이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실제 규제를 적용한다면 앞서서 디지털 코인의 4분의 1은
문서 표절과 거짓 수익이 보장된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암호화폐 중 최소 25%는 네.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코인이 부실 암호화폐, 분산금융, 분산금융으로 지적이 된다면 네. 이러한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은 특히 이런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트라인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네. 2023년 2월 말에는 분산금융 시스템에 대한 평가, 7월에는 부실 암호화폐 평가가 완료됩니다. 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암호화폐는 불량 암호화폐다, 네. 어떤 분산금융, 디파이가 부정 디파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네.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될까요? 네,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었는데 네. 국내 자본시장 관련법의 판단에서 네. 증권법 판단 요소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자본의 투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이며 네. 투자자가 사업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업자의 노력, 경험, 능력을 통해서 성과가 기대될 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이나 가치, 가격 네. 상승, 하락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경우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와 같은 기준과 프로세스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네. 하위 테스트라는 증권성 판단 기준이 있고 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사람들이 여기 돈을 투자하면서 네. 이 운영 주체가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증권과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동혁 블록미디어 기자와 함께 현재 국내외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가 실제 이 토큰 퍼포먼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상자산이 만약에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기존 사실 정부가 이들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유가 네. 가상자산이라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들을 법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증권에서는 만들어진 플랫폼과 규제가 존재하고 암호화폐가 증권이 된다면 그저 이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맞이된 겁니다. 네. 특정 암호화폐들은 이제 주식화가 되고 거래소와 같은 비즈니스들도 기존의 증권 거래소와 같은 거래소로 편입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인데 좀 중앙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디지털 자산 규제 이슈들 앞으로 우리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슈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규제 이슈들이 실제 네. 가상자산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규제 당국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증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증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그 펀더멘탈, 기저에 깔린 가치는 다 굉장히 다른 기대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탈중앙화된 주체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고 네. 규제 당국이나 단일한 운영 주체가 없어도 경영인들이 없어도 공동의 선을 위해서 전체적인 생태계, 커뮤니티가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네. 깔린 기저 가치입니다. 네. 이러한 가치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붕괴가 된다면 네. 암호화폐 생태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내용을 좁히다 보면 네. 우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사실상 이제 점점 증권성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저도 사실 최근에 네. 이제 정부 세미나 같은 것을 다니면서 그런 네. 부분에서 많이 느끼기는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정책 당사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네. 증권성에 대한 사례를 전해주실 때 네. 사실상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증권성을 그래도 가장 가지지 않는 암호화폐는 네. 비트코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발행 주체 사토시 나카모토도 지금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시스템 자체도 어떤 주체가 아닌 메인 개발자가 아니라 생태계 참여자들이 분산해서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들이 증권성을 가진다면 최근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지분 증명 시스템으로 변화를 가진 이더리움도 하나의 네. 증권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생태계를 차지하는 두 번째 암호화폐까지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 어쨌든 미국에서 발생된 저 화이트리스트의 미국발 저 화이트리스트가 네. 상당히 저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 예, 걸면. 아까 화면을 네. 통해서도 그 네 가지 조건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결국 점점 이제 증권성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해당이 될 것이고 네. 결국 뭐 전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시장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깔린 기저 가치는 네. 선의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네. 이런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지만 네. 네. 그렇게 직접적인 정부 규제가 들어온다면 네. 기준적인 시스템들은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었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 국내 그 산업계 종사하시는 이 디지털 자산 업계 반응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반응들이 어떤가요? 사실 산업계 관련해서는 네. 이제 국내 가상자산 사업이 굉장히 초기에는 경쟁력도 많았고 네. 이제 미래 산업이 될 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네.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피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네. 매년 순이익이 약 2조에 달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LG전자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가상자산 산업은 말 그대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 세상에 기술과 사람만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었던 거죠. 네. 예. 이렇게 플랫폼 서비스들의 특징은 규제 리스크가 적은 나라에 있고 튼튼한 기반이 있는 국가에 있다면 서비스와 UI, UX만 네. 적절하게 제공을 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네. 점입니다. 네. 특히 한국 사용자들과 개발사들은 이용자 피드백과 개선이 빠르고 네. 국내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둘 다 이용하면서 네. 국내 거래소들이 오히려 글로벌 서비스 대비 훌륭하다고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 사업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SEC 위원장을 MIT 미디어 랩 출신이 맡는 등 신기술을 이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규제 당국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국내 규제 당국이 네. 비즈니스 규제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라는 기준의 차이도 있고 네. 국내 기업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결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과 규제들을 봤을 때 네. 참 많은 또 테라 루나 사태 같은 또 그런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규제가 또 필요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또 규제들을 너무 옥조이다 보면 또 우리 디지털 자산계나 블록체인 업계가 너무 많이 또 위축이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중간에 참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네, 사실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네. 제가 만약에 규제 당국이 되어서 이렇게 네. 규제 관련을 확립을 한다면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기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 자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네. 정의 자체도 사실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네.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빨리 성장을 해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의 사이즈, 지금의 규모가 만들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테라 루나 이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산업 종사자들과 네. 심지어 외부 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라 루나 생태계라는 것이 붕괴할 것을 전망한 생태계 참여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이 시가총액 6위, 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의 상위를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다들 의문을 품었지만 네. 그것은 실현이 되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한 피해와 많은 슬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처럼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국내 산업 부분에서는 산업 육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거래소, 토큰 상장 부분에서 좀 더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기자께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뭐 정책 토론회라든가 네. 이 직접 현장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사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셨을 때 주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계획이 수립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셨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을지 주관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관적으로 사실 업계 관계자분들은 네. 국내 정책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시지는 않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국내 디지털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인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아, 네. 크립토퀀트가 이제 국내에서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 이제
마이애미로 이전을 하면서 글로벌 오. 시장에서 운영을 하는 데이터 가상자산 분석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오히려 진출을 한 사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크립토컨트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용자보다 글로벌 이용자들도 많았는데 크립토컨트 같은 사실 데이터 분석 기업들도 네.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라도 이 정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기업들은 결국 그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관 자금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국내 기관은 전혀 이 가상자산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증권사들은 사실 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업체, 기업도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 아까도 그 좀 전에도 하이테스트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 자금 투자 여부. 네. 자금 투자 여부는 말 그대로 뭐 코인을 사기 때문에 뭐 네, 누구나 어떤 재단이든 다 해당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로 공동 사업 운영 여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이 사업의 주체로서 네. 이제 그 암호화폐를 구매한 이들도 하나의 네. 주체로서 거기에 기여하고 몰입되어서 함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공동 투자 뭐 이런 게 한 예가 되는 거죠. 네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이익 발생 배당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비슷한 느낌이고 네. 이게 네.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 타인의 노력 여부는 뭐죠, 이게? 이게 사실 저희가 주식을 구매한다는 것이 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종사자로서 업무를 해서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같이 내가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지 네. 코인의 구성원이어 되어서 네. 이 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막 노력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주식회사를 얘기할 때 말 그대로 네. 그 주식회사의 임원진들, 네, 우리 그렇습니다. 타인의 노력인 것이고, 뭐 투자를 하는 코인 주주들은 주주로 보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 하이테스트 기준 여부에 대해서 이게 뭐 얼마큼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명확한 체크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여부에 뭐 해당되는 코인들은 국내로 치더라도 한 가반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가반수가 아니라 70~8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 네. 체크리스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지분 증명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네, SEC 겐슬러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POS 토큰에 대한 네, 증권성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사실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을 미국 정부가 SEC가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데서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도 블루미디어의 최동력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0일 NBN B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